자율주행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차량과 차량의 정보를 연결하고 도로 인프라의 정보를 차량에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융합된 자동차가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택시, 버스, 트럭이 도로를 주행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자동차가 기다리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곳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와 버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개발 현황, 그리고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며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행 중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차량 센서, 정밀 지도와 측이, V2X 통신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와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주행 환경을 판단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하는 일련의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은 차로를 인식하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술의 불완전성이 존재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1단계에서 시스템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운전자가 운행 중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책임도 운전자가 집니다. 자율주행 2단계는 일부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지원하고 운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운전자가 대처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일부 특정 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한된 상황 하에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합니다. 돌발 상황 시 자율주행 조건이 해제되면 제어권은 다시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자율주행 4단계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단계로 일정 구간과 특정한 운행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책임도 자동차가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5단계는 모든 도로와 교통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자율주행 5단계에서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운행하며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와 IT 업계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을 운전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기능으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기술을 발전시킨 형태로 보고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존재는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보, BMW, 아우디, 닛산과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운전자에게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운행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의 자동 감응식 순항 제어와 혼잡 구간 주행 지원 시스템과 같은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자율주행 기능을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완전한 자율주행에 이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T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인 소유 및 운전의 필요성을 없애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하여 카쉐어링과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다르다고 보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사고의 위험성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하여 공유 서비스 이용비 감소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죽수는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운전대와 브레이크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4명의 승객이 서로 마주하며 앉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T 기업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량 생산보다는 자율주행 기능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T 업체가 추구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차량을 직접 소유 혹은 운행하지 않는 개인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유권은 정부, 지자체, 교통 서비스 업체 등이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드, GM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M&A, 차량 공유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포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배달 서비스 시험 운행을 하고 있으며, GM은 미국의 대표적 공유업체인 리프트와 함께 2019년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 애플 등 IT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와 손잡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크라이슬러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폭스바겐과 손잡고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에서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운전대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별도의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일반 대중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리스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하여 나라마다 다른 법과 제도로 인하여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가 각국의 운송 관련 법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에서 공식 도입 후 여러 논란을 일으키다가 2015년 3월에 우버 X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düsseldorf에서도 사업을 철수했으며, 캐나다의 토론토, 엘버타, 캘거리에서는 우버와 택시기사 연합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형성된 시장의 참여자들과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공유 및 택시 서비스에서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윤리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고 프로그램화되어야 하는지, 운전면허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기술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법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동의 기점에서 종점까지 교통을 연결하고, 이용자에게는 도어투도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되면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교통 흐름 및 친환경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 개념이 바뀌는 등 미래 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는 모든 인프라의 구성 요소와 차량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며 모든 인프라 역시 스마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